100년 원전 동맹부터 무역 투자 협력 강화 방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 경제 성과들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정상이 체코를 찾은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9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한 주요 경제 성과들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예, 먼저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라고 좀 뽑을 수 있겠는데 일단은 이제는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좀 마련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뽑을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체코 원전 수조 확정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체코에 방문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체코 이 순방 경제적 성과를 좀 정리해 드린다 그러면 네. 원전, 배터리, 미래차, 로봇 이런 MOU가 이번에 이제 56건 정도가 나왔거든요. 예. 한마디로 양해각서가 나왔다는 거는 이게 실제 계약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지금 이제 차트에 보듯이 그중에서 원전 분야가 13건입니다. 그다음에 고속철도 협력 MOU도 이번에 같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고속철도라든지 교통망 인프라에 대한 것도 체코와의 같이 이제는 뭐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될 것이다 보고 있고요. 네. 한체코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가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는 무역 투자 이제는 촉진 프레임워크는요. 사실상 우리가 FTA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무역 협정이 있는데 사실상 뭐 아시겠지만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이게 많이 퇴색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각국 나라들이 각국 나라에 맞는 이제 체계, 무역 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요. 우리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는 체코가 25번째 체결국이 된 거죠. 한마디로 정말로 체코와의 무역 관계가 촉진이거든요. 프로모션입니다. 여기서 P자는. 네. 그래서 촉진의 결과로 인해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경제 시스템이 이제는 하나의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공급망, 에너지, 제3국 공동 진출 이런 부분에서 더 경제적 성과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원전 순방이라고 불릴 만큼 원전 동맹을 중심으로 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네. 관련 내용 잠시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파벨 대통령님께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 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 최종 계약 체결까지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도 관심 갖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년 3월 두코바니 원전 계약도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앞으로 100년을 내다본다는 원전 동맹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경제적 성과가 굉장히 뛰어나죠. 일단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거의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수원은요, 두코바니 원전에 대해서 우선 협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죠. 근데 이게 그럼 경제적 성과가 어느 정도겠느냐? 이제 본계약까지 간다 그러면 지금 원전 하나만으로 24조 원 이상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형의 가치까지 우리가 평가해 본다 그러면 30조 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실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윤 대통령은 체코 총리와 함께 양국 원전 전주기 협약식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의 시장에서는 이게 거의 확실시 돼가는구나라는 네. 걸 확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체코 기업이 한 70개 이상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내년 3월입니다. 완전 체결이죠. 이때 본 계약이 들어갔을 때 완전 체결이 됐을 그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요. 체코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굉장히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유럽 시장에 공동 진출한 것까지도 이번 그 순방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효과로서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결국 뭐 한국과 체코가 윈윈하는 그런 동맹이 아닐까 싶은데요. 페트로 파벨 체코 대통령은 한국의 원전 기술을 신뢰하면서 한국과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꿈꾼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체코 이후에 폴란드 또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로의 시장 확대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네, 그럼요. 지금 유럽 각국 나라는요, 다시 한번 이제 원전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시 기술력의 문제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이제는 체코와 같이 이제는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이번에 좀 마련된 거죠. 그래서 두코바니 2기 완료 후에 테멜린 2기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24조 원의 경제적 효과는 이 두코바니 2기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체코에서는 이번에 이제 테멜린 2기도 추가 건설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두코바니 2기를 완벽하게 잘 수행을 한 다음에 그럼 테멜린 2기도 우리가 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엄청난 경제적 효과가 여기서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뭐겠냐 본다 그러면 한국과 체코 정상이 만나서 얘기한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이 기술을 가지고 다른 이제 동유럽 국가에 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여기서 이제 두코바니 원전의 이제 계약 후에 설계 시공 모든 절차를 사실상 이제 체코와 또 같이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도 이제는 사실 교류도 되고요. 또한 인력의 가장 큰 핵심이겠죠. 이제 인력 교류까지도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파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원전 협력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가 폴란드 등 유럽 제3국 공동 진출을 이제 고려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체코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원전이 좀 필요한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시장에 이제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제 파벨 대통령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가 이번 순방의 경제 효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두코바니 원전 계약 성사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잖아요. 네. 바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그 지식 재산권 관련 문제입니다. 네. 양국 정상 모두 원만한 합의를 이룰 거다. 이런데 공감대를 네.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뭐 지재권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사실상 본인들이 이제 떨어졌거든요. 이번에 네. 뭐 프랑스와 이제 미국과 그냥 우리나라의 3파전이었는데 사실상 이제는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력에 대해서 아직 설계만 하지 사실상 시공하지는 않거든요. 네. 이 웨스팅하우스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에도 아랍에미리트 우리가 진출했을 때처럼 뭔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지재권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보겠고요. 예.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큰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아니다. 물론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한국 원전 도입됐을 때 우리 기술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수출하고 있는 APR 1400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원자로란 말이에요. 네네.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겁니다. 신고리 3호가 적용이 돼 있고요. 2016년부터 사실상 이제 상업화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 나오고 있죠. 한수원 입장에서는 APR 1400은 한국 독자 개발이고 이거 팩트거든요, 사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재권에 대한 문제는 큰 이슈는 아니다. 다만 이제는 한국과 미국과의 사실상 이제 정책 외교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는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동맹입니다, 미국과의. 그렇기 네. 때문에 큰 이슈 없이 이 지재권 문제도 저는 풀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파벨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체코 수장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성공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국과 미국과의 끈끈한 관계를 유추해 봤을 때 이 문제는 크게 뭐 지금 체코의 원전을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큰 허들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전 협력 이외에도 한 체코 양국 간의 첨단 산업 협력 비전도 마련이 됐습니다. 네. 첨단 첨단 산업 중에도 배터리와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 산업의 그 우선 협력 그 계획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미래차, 로봇 이 3대 기술에 대해서 협력 방안이 이번에 또 나왔는데요. 이미 아시겠지만
재계 수장들이 또 같이 갔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이제 협력 분야들이 이제는 나왔는데 특히 이제 불타바 이제 첨단 산업 협력 비전 MOU가 체결이 됐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불타바는요, 불타바 강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관통하는 이제는 강입니다. 그리고 주요 도시들을 이제 흐르게 되는데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있죠.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합니다. 그럼 체코는 이 불타바 강의 기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 강국으로 발돋움했어요.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체코는 이런 불타바 강의 기적을 통해서 첨단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상생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체코의 니즈가 잘 맞는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비전, MOU도 체결을 했고요. 체코는 배터리 분야에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다음 현대자동차 다 대부분의 거기서 얘기가 나눴던 것이 사실 미래차라든지 아니면 배터리 산업 쪽 얘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오고 갔고 그래서 3대 핵심 산업 관련 문서 체결을 좀 본다 그러면 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를 이제는 맺었고요. 그다음에 미래차 협력센터, 첨단 로봇 협력센터 구축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는 에너지 협력 기술, 광학 분야 협력,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 기술 협력까지 이런 MOU를 체결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주요 기술에 대한 협력 방안이 앞으로 더욱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장에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요. 이 정상회담 진행 중에 한류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준 에피소드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체코 상원 의장이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 먹는다 이런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정상회담하면 약간 긴장감이 사실 흐르잖아요. 모종의 이게 긴장감이 흐르는데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또 연출되기도 했었어요. 체코 내 이제 K-팝, K 문화, 그 다음에 K 푸드 이런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정상회담에서 김치 소재로 해서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 네. 체코 상원 의장이죠. 집에서 자기는 김치를 담가 먹었다 이런 얘기를 또 사연을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자기는 이제 태권도와 김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은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졌는데 거기서 이제 파벨 대통령이 또 거들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좀 배워나가겠다 자기도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조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체코가 어느 정도 윤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런 점에서 좀 알 수 있겠고 코트라의 분석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체코 내의 한식당 대부분이 현지인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네. 말한 현지인은 한국인을 얘기한 게 아니라 체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예. 한마디로 체코 사람들이 한식을 주로 메뉴로 하는 음식점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체코 내에서 한류, 그다음에 K푸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지 관심이 어느 정도 높은지를 반증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전반에 대해서 체코 내에서 굉장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이게 경제를 넘어서 이제 문화까지도 교류가 되는 그 또 시발점이 이 윤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화 확대가 더 커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과 체코 정상은 체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 사업 협력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고속철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에 체코 정부가 높은 관심을 보였다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체코 같은 경우에는 유럽 철도망과 연계한 고속철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국 내에서도요. 그럼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상 기술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기술을 누가 과연 전수시켜줄까 봤을 때 또 문화적이라든지 정치적이라든지 경제적으로 교류가 활발해질 수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체코 철도 협력 MOU를 이제 체결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고속철도에 대한 이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이번에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미 체코에 많이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예. 100개의 기업들이 이상이 사실 체코에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는 자동차 관련 또한 배터리 관련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시장 진출을 또한 이런 고속철도까지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2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고속철도. 그다음에 또 한국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민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는 뭐 정치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정책적인 문제와 같이 어울려서 사실 발전한 게 우리나라의 고속철도입니다. 네. 20년 이상 사실
비행기를 운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큰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그런 노하우도 전수시킬 수 있는 이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래서 체코 같은 경우에는요. 고속철도 효율적인 건설과 운행을 위해서 한국의 협력방을 꿰신 굉장히 그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에 MOU 측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도 조만간 이제 체코에 실제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고속철의 우수성 체코도 잘 알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 한국과 체코는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네. 이미 우크라이나 진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그 체코의 사례가 우리나라가 그 우크라이나 그 진출하는 데 있어서 교량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럼요. 이게 지금 경제계 쪽에서는 이제는 전쟁 이후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거기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진출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상 이제 체코의 도움을 받아서 동반자 역할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한 수가 아니라 한 세 수 정도는 앞서고 내다보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제 체코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체코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이 난민 수용이라든지 언어적 동질성,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또 체코와 우크라이나고 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미 체코인들이요, 이 140여 개의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류가 많은 나라가 체코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체코와 같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사업 성공의 기대치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체코와 대한민국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건설 수주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건설이라든지 교로망이라든지 교통망 이런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볼 수 있게끔 체코와 한국이 대한민국이 힘을 합친다.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교량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 이런 점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결국에는 인프라가 지금 우크라이나는 아시겠지만 도로라든지 뭐 교통 인프라가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우리나라의 뛰어난 자본력과 기술력이 들어가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아마 체코와 아마 이런 협력 방안에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국토부와 체코 교통부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인적 물적 교류를 늘리기 위한 항공편 증편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직항으로 프라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제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저도 좀 프라하에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제는 윤 대통령의 순방을 통해서 사실상 뭐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 교류까지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뭐 교류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인적, 물적 자원이 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럼 가장 빠른 게 뭐 배 타고 갈 수도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항공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항 항로에 대한 증편도 이제 같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적 물류 교류에 대한 확대 대비하기 위해서 직항 노선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주 4회거든요. 네. 주 7회로 늘릴 것으로 지금 확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직항편에 대한 증대 부분도 같이 얘기가 나왔고 특히 이제 기대감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직항편이 늘어난다 그러면 뭐 여행객들도 이제 많아지겠지만 뭐 인적 자원에 대한 수출이라든지 수입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대학 간의 교류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 특히 원전에 대한 인적 교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항이 늘어난다는 부분도 굉장히 눈에 띄고요.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가장 좀 기대하는 거는 이제 LCC겠죠.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이 만약에 이런 직항 노선에 뛰어든다라고 본다 그러면 훨씬 더 싼 값에 또 프라하를 또 방문할 수 있는 부분이 열리겠죠. 체코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